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 참 빠르게 흐른다 하는데 정말 시간 빠르네요. 저는 언제 이렇게 40대가 됐을까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고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저는 38살에 결혼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감격해 우는 친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뭐? 미진이가 결혼한다고? 맙소사, 맙소사!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금 받은 게 미진이 결혼 청첩장이라니. 당장 오늘을 국경일로 정하자. 매년 오늘은 무조건 만나서 축배를 들어야 해. 주접 좀 그만 떨어.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났어? 맞아. 연애는 언제 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야? 남편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왔고 남편은 당시 친구들과 고기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제 웃음소리를 듣고 남편이 말을 거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어요? 네? 아니, 너무 즐겁게 웃으시길래 듣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요. 시끄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듣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은 친구들과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쩌다 한번 연락하던 사이는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고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김미진,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지? 진짜 인연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왜 같이 안 나왔어? 오늘 이 사람도 친구들한테 청첩장 주러 갔어. 결혼식 날 다 같이 만나서 인사하면 재밌을 것 같대. 서로 친구 소개시켜주고. 오호, 진짜 예쁘게 하고 가야겠네. 성주씨 친구들 소개받으려면? 그렇게 저는 2살 어린 남편과 결혼에 성공. 지금도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노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은 저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데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의 유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년 뒤 어렵게 임신을 한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소중했어요. 안 그런 부모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늦은 결혼에 늦은 임신에 감격한 저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병원에서도 노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남편 역시 아이가 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자라서 세상에 나와주길 바랐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났고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매일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게, 내가 젊은 애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어디서 이런 늙은 탱이를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 나도 이럴 줄 알았냐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저보다 더 늙으셨는데 이제 관짝문 닫을 일만 남으셨어요? 당신 미쳤어? 무슨 말버릇이야 그게? 왜? 나도 너무 슬퍼. 그런데 당신도 병원에서 들었잖아. 이건 내가 노산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산이 될 아이는 어떤 산모가 임신해도 결국 유산된다고. 내가 나이가 많은 것과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다 내 잘못이라고만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애도 못 낳는 쓰레기 같은 게.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저보고 쓰레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갖다 버리시게요?
말 좀 적당히 하세요. 어차피 이제 말 조심할 필요도 없잖니? 네 뱃속에 애가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말만 했었는데 그 아기 이제 없잖니? 그렇다고 우리가 너처럼 애 하나 간수 못해서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든 너한테 좋은 말을 해야 하니? 맞아. 다른 사람들은 나이 많아도 애만 잘 낳는데 대체 당신은 뭐가 문제야? 넌 정말 몰라서 묻니? 늙어서 그렇잖니, 늙어서. 제가 유산한 건 제 나이와 상관없다고요. 직접 병원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임신했을 때도 의사가 물론 노산이라 조심해야 하지만 저 자궁도 건강하고 난소도 전부 건강하다는 얘기 어머님도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2년 정도 걸린 거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 몰아붙이시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 있는데 저에게 지금 속이고 계시는 거세요? 당신, 말해봐. 당신 정작 건강한 거 맞아? 뭐? 당신 말 다 했어? 무슨 막말이야? 너 미쳤니? 어디 감히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이 사람 기능 괜찮은지 뭐 직접 확인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이제 손주 생긴다고 자랑해야 하는데 어머님 지인분들은 어머님 성격 다 알아서 며느리가 유산했다고 하면 분명 어머님이 스트레스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뒤에서 수근거릴 거 뻔하고 어머님도 그럴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든 저에게서 유산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적당히 하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끄떡없어요. 당연히 저도 너무 슬프고 속상해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속상하겠죠. 제 아이였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집으로 얼른 돌아가세요. 당신 뭐해?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려야지. 저는 그날은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저를 또 못살게 굴었죠. 당신 진짜 지독하다. 내가 지독하다고? 진짜 지독한 게 뭔지 한번 볼래? 우리 엄마도 당연히 속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같이 얘기해야겠어?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고 하시면 되지. 마치 유산이 내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그걸 내가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는데? 내 잘못도 아닌 일을 왜 내 잘못인 양 죄인처럼 그러고 있어야 하냐고. 당신도 시어머니랑 똑같아.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신 역시 내 잘못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냐?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건 당신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당신 잘못이지. 내가 뭐 배를 발로 차기를 했냐 아니면 이상한 음식을 먹이기를 했냐? 입덧하면서 먹고 싶다는 거 어떻게든 구해서 다 먹게 해줬잖아. 그렇게 가족들이 온 성심을 다해 보살폈으면 당신은 아이를 지켰어야지. 이거 누가 들으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나를 보살펴준 줄 알겠네.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마지 못해서 마트 갔다 온 사람이 누군데. 언제 한번 시원하게 그래 빨리 가서 당신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올게 하고 갔다 온 적 있어? 솔직히 당신 좀 유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아이 낳고 잘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 아내들은 웬만하면 밤에는 참았다가 아침에 마트 문 10시간 되면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말했다던데. 그런데 당신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잖아. 마트 문 닫은 시간엔 대체 어떻게 그걸 구해오라는 건지.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서 어떻게 애는 낳자고 했어? 치! 애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됐어. 당신이 젊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한 번만 더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기만 해봐. 아, 또 얘기하면 어쩔 건데, 씨. 저와 남편은 유산 이후 얼굴만 보면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났고 아주 신경질이 나고 어디서 저런 인간과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가 아주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지난한 싸움에 지친 건 저나 남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일주일 중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저는 지쳐만 갔어요. 처음엔 지긋지긋한 남편 얼굴 안 보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 꼴 보기 싫었거든요. 유산한 아내를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자기 어머니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같이 헐뜯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왜 사람들은 속상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헐뜯고 비난하고. 제가 제일 힘든데. 저도 마음껏 기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여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진아, 너 괜찮니? 엄마가 올라가 봐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 미안해, 딸. 괜찮아, 엄마. 사부인이 많이 놀라셨겠다. 저는 여기서 친정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고 본가로 내려갈까 정말 100번은 더 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더 주의 깊게 신경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의 괜찮다는 그 말 한마디로 정말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물론 집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은 말은 너무 충격 그 자체였지만 마치 정말 제가 죄인인 것처럼 물러서면 이건 정말 제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꿋꿋하게 여기서 잘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들 놀랐지. 그런데 괜찮아, 엄마. 꼬미를 잃은 건 정말 슬픈데 이 일을 계기로 삶을 다시 돌아보며 진정한 내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몸 좀 괜찮아지면 내가 내려갈게. 안서방은? 아무래도 사업이 바쁘잖아. 일하러 나갔어. 그래, 두 사람 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지. 몸 잘 추스르고 또 전화하마. 알겠어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셔. 힘들고 슬프고 몸도 고되었지만 저는 더 당당하게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전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정말 괜찮아? 힘들면 막 울어도 돼. 여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우리 꼬미의 아버지인데 저는 저와 남편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처럼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밥은 먹었어?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늦게 들어오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내가 당연히 남편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 당신은 꼬미를 지키지 못한 아주 나쁜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그 얘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나이 많으면 그만큼 더 조심하고 신경 썼어야지. 계속 같은 얘기 할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가 세상비 구경도 못하고 떠나는데 지금 당신은 당신 몸 보호하겠다고 이딴 약이나 먹고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래, 넘어간다. 나는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아이 낳을 거야. 누가 당신하고 애 낳겠대? 굶도 야무지네. 뭐라고? 당신의 그런 늙은 몸뚱아리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미 글렀다고. 정신 차려!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뭐 안 늙었니? 네 기능은 뭐 멀쩡하대? 어디 말 나온 김에 너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나 한번 해보자. 진짜 건강한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임신 전에도 그렇고 나만 검사했지 넌 검사도 안 했잖아. 네 몸속에 있는 그 씨들이야말로 정말 건강하고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자고. 당신? 지금 내 건강을 무시하고 의심해? 너도 이제 30 후반이야. 검사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됐다, 됐어. 말을 말자. 왜? 쫄려? 에이씨, 누가 쫄린다고 했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화를 내? 치. 에이씨. 이렇게 저와 남편은 얼굴만 맞대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싸웠어요. 올해 미역국이야? 애 낳은 것도 아니면서? 미역국은 그냥 몸에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지도 못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에이, 진짜 가지가지 진상이네, 이씨. 어따 대고 욕이야!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지 말아야지, 씨. 그렇게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고 저는 혼자 쓸쓸하게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청소하고 매일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의사 선생님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설거지도 쌓이지 않게 하고 입덧이 심해 그만뒀던 회사를 다시 다니기 위해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고 있던 우주 최강 빌런이 제 속을 다시 긁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는 그냥 늙은이면 애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밖에서 나돌고 있겠니? 너 제정신이야? 지금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세요, 어머님? 빨리 다시 애 가져야지. 저 같은 늙은 몸뚱아리는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그새 생각이 또 바뀌셨어요? 나야말로 더 늙기 전에 손주는 안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냥 어머님 욕심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한테만 이렇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그 잘난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아드님한테도 말씀하세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 많으니까 그 아가씨들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해도 말도 안 됐고 아유, 이런 늙은이랑 결혼하더니 결국 이 꼴을 보지 내가. 어머님은 생각이 없으세요? 애를 저 혼자 만드나요? 설마 애 만드는 법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시끄러워. 어디서 남사스럽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우리 집 대를 끊을 생각이 아니면 당장 다시 아이 가져. 네네 어머님. 그거 어머님 아드님한테도 꼭 말씀하시고요.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애 유산시켰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는 또다시 애 가지라고 난리 날리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그리고 몇 주 후 집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받는 사람은 저. 혹시 이 사람이 시어머니 시켜서 뭐 이혼 서류라도 보냈나? 이 사람의 찌질함이라면 그러고도 남는다는 생각으로 택배를 뜯으니 웬 약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약이야?
냄새는 또 왜 이러고. 이거 어머님이 남편 먹으라고 보내신 건가? 마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거 너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이게 무슨 약인데요, 어머님? 뭐긴. 잘 들어서는 약이지. 그게 얼마나 비싼 약인 줄 아니? 내가 좋은 건 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빼먹지 말고 먹어. 이건 완전히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런 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 집에 안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고요. 그거 언니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피부도 신경 쓰고 집에서 옷도 예쁜 걸 입고 있으란 말이야. 응? 알아들어? 그리고 그거 약 먹는 거 인증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알겠니?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요?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먹는지 안 먹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네가 알아서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 아니면 약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든지. 하루 3번이다. 저는 너무 귀찮고 신물이 났어요. 제가 왜 이러면서까지 이 집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요? 언제는 나이 많은 며느리 싫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다시 애를 낳으라며 종용하는 그 모습이 너무 모순적이고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약에 뭘 넣었는지 색은 탁하고 냄새는 고약했어요. 저는 이 약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 약을 버리는 영상을 촬영해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와 아주 난리를 치셨죠. 너 진짜 미친 거니? 이게 어떤 약인데 이걸 버려? 그러게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약인데 이렇게 약에 집착하시는 거세요? 대체 약에 뭘 넣었는데 이렇게 색도 탁하고 냄새도 고약해요. 어머님, 냄새 맡아보셨어요? 지금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저리 치우지 못해? 이렇게 귀한 걸 타버리고 이 약이 얼마짜리인 줄 너 알기나 해? 감히 내 정성을 이딴 식으로 무시해.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같은 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세요? 정말 제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러면 저한테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의 그 잘나고 저보다 2살씩이나 어린 아들한테 가서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밤 9시가 다 되어가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건 네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지. 얘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내 탓이니? 네 탓이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나왔어. 엄마 오셨어요? 이게 뭐야? 당신 약 안 먹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이상한 약 보낸 거? 말 조심해. 이상한 약이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약인 줄 알기나 해? 그렇게 귀하면 당신이나 실컷 먹어. 난 싫으니까. 이거 먹고 임신 못하면 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런 약 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주재료가 뭔지도 모르는 약을 가지고 와서 먹지 않는다고 난리치시는 걸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가격이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처리하세요. 저는 너무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저의 늙은 몸에서는 아이를 안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적당히 해라. 진짜 자꾸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언제는 참았던 것처럼 말하네.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오늘이 대체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는 건 줄이나 알아? 이렇게 당신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아내의 의무, 며느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네가 며느리의 의무를 다한 게 뭐가 있어?
유산이나 안 주제? 어머니야말로 말 조심하시고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말끝마다 늙어서 유산한 거라고 하시는데 그거 나중에 어머님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 협박해? 미쳤어? 난 그냥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어우, 이놈의 집구석 오질 말아야지 진짜. 어우 지겨워. 엄마 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이 일이 있은 후로는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전화해서 다 네가 늙어서 애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이랬다가 그래도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 남은 약 먹고 다시 애 가져. 이랬습니다. 정말 어쩌라는 건지 누누이 말했지만 애는 저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지. 그리고 본인 아들도 적은 나이 아닌데 저와 겨우 2살 차이잖아요. 마치 시어머니의 아들은 아주 젊은 20대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야, 김미진. 또 시작이네. 저 화상이 진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겨우니까 이혼하자. 이혼을 하자고? 왜? 네가 늙어서 싫으니까. 너도 늙었어. 미친 인간아. 겨우 2살 차이면서 젊은 척하지 마. 너도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그냥 흔한 아저씨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냥 흔한 아저씨라고? 네가 봤어? 사람들이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거 봤냐고. 그걸 꼭 봐야 하니? 내가 정말 미쳤었지. 너처럼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웃음소리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지금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랬지. 밖에 나가서 봐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젊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저런 거랑 결혼을 했다니. 나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아주 바람 피고 다녔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네. 술에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 아니면 그 젊은 여자 집에 가서 자던지. 정말 우습지 않나요? 자신이 젊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것으로 자존감이나 채우고 있다니. 사람은 아주 글로벌하게 놀아야 하는 거야. 당신 영어는 할 줄 알아? 이건 또 뭔 새로운 시비지. 우리 엄마도 이미 새롭고 젊은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셨어. 뭐라고? 우리 엄마도 젊고 예쁜 며느리랑 같이 쇼핑 가고 놀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그러면 기분 얼마나 좋으시겠냐? 당신처럼 늙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하, 이미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던 소리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사람은 피부도 하얗고 얼마나 고운 줄 알아? 머릿결은 금발에 아주 찰랑찰랑 거린다고. 금발? 아무튼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거기다 외국인이라 내 사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 알았어? 이혼 안 하기만 해봐, 이씨. 내가 안 하고 소송 걸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뭐가 당당해서 소송을 걸어. 마음대로 해. 나는 우리 줄리랑 아기만 있으면 되니까. 아기가 있다고? 꼴에 임신까지 시켰어? 아주 가지가지 다 하고 다녔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지. 지금 우리 엄마가 옆에 끼고 아주 몸에 좋은 거라는 건 전부 다 찾아서 우리 줄리한테 먹여주고 있어. 이래서 사람은
젊고 예쁘고 센스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잖아. 씨. 당신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게 뭐냐? 우리 줄리는 집에서도 얼마나 고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다 귀족의 품격이라는 거야. 당신이 뭘 알겠냐만. 귀족이랍니다. 참. 술에 취한 남편은 그렇게 골아떨어졌고 저는 남편을 거실 구석으로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을 조용히 정리해봤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서 젊은 여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거에 자신감이 생겨서 외국인까지 꼬셨는데 정말 기쁘게도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지금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유럽 귀족이더라. 그러니 나 같은 늙은 여자는 이제 제 눈앞에서 사라져라. 뭐 이런 건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모두 진실인데 나를 약올리기 위해서 한 말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본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미, 나 포도 싫어요. 딸기 주세요. 아이고, 우리 줄리랑 우리 뱃속의 아기가 딸기가 먹고 싶었구나. 예, 너 빨리 냉장고에서 딸기 꺼내서 씻어와. 알았어요. 남편은 어제 그렇게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언제 집에서 나간 건지 여기 앉아서 저 외국인 수발을 들고 있네요. 다들 뭐 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아, 왜 떨어지는 줄 알았잖니? 엄마, 아기 가졌어?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아기는 우리 줄리가 가졌지. 너 어떻게 들어왔니?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정말 가관이네요.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지. 봐봐, 우리 줄리 배 나온 거. 이 안에 내 자식 있다? 가지가지하네, 진짜. 이 사람이 가진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누구예요? 우리 줄리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귀족은 저런 늙은이는 몰라도 됩니다. 자, 줄리 딸기 먹을까? 하세요. 한국 딸기 맛있어. 야, 우리 영국 딸기는 맛이가 없어. 너 당장 이혼해라. 우리 아들이 얘기했겠지만 당장 이혼해. 뭐?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고? 네가 뭔데 소송을 해? 이 아이 좀 봐라. 이렇게 젊고 예쁘고 싱싱한데 거기다 영국 귀족인데 내 손자까지 임신했어. 배 나온 거 보이지?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는 보셨고요. 저번에 보니까 옆 동네엔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 몇 봤는데. 입 다물지 못해? 지금 우리 줄리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미치려면 곱게 미치고 우리한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어디서 지금 감히 애도 못 낳아준 주제에. 귀족이라고 하길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 줄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 당장 해드릴게요. 잘 봐라. 우리 아들은 이제 귀족의 사위가 되는 거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아들도 자기를 수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요? 그게 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가 한 거니까 집은 내가 가질게. 당신은 지금 집에 당신 돈으로 산 물건은 별로 없잖아? 당신 물건은 이 집으로 택배 보내줄게.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늙었다 하지 마시고 어머님 얼굴이랑 목이나 좀 어떻게 하세요. 나이 들수록 추해지는 얼굴은 결국 본인 책임이랍니다. 입 다물지 못해? 제가 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할 말 다 끝났으면 나가기나 해. 문은 저쪽이니까. 지울리 머리 아파요. 저 여자 기분 나빠. 너무 쌍스러워요. 우리 아기 지켜. 무조건 지켜.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예의도 몰라. 어머나, 한국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기 어디 방송국에서 배웠나? 줄리는 귀족입니다. 영국 지방에 성도 있어요. 네네. 실컷 즐기세요. 저는 박장대소를 하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와 남편 짐은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팔고 집안의 물건들도 중고거래로 정리하고 제 본가인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아휴, 욕봤다 욕봤어. 어쩜 인간들이 그렇게 몰상식하니. 진작 알았으면 너 그렇게 거기서 지내게 안 뒀어. 맞아 언니. 왜 가만히 있었어. 참지 말고 언니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야지. 나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고 다 하고 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참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 잘했다. 뭐, 영국 귀족? 귀족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졸분의 집안이랑 결혼하니? 두고 봐라.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엄마.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본가에서 지냈어요. 고향에 내려온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떨면서 놀기도 하고 근교 여행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집을 판 돈이 꽤 됐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할 필요도 없었죠. 무엇보다 사람 많고 건물 많고 복잡한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내려오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늘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야, 우리가 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 처음 청첩장 받았을 때 그렇게 주접 떨어준 게 너무 미안해. 아니야. 너희는 정말로 내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해줬잖아. 너 그런데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고 온 거 맞아? 그 노망난 네 옛날 시어머니 퍽 하면 너보고 나이 많다 늙었다. 그럼 미친 소리 늘어났잖아. 나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진짜 어른이고 뭐고 주먹 나갈 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가지에는 싸가지. 지랄엔 개지랄을 떨어줘야 하는데. 미진아, 너 정말 제대로 말하고 온 거 맞지? 그렇다니까. 그리고 두고 봐. 분명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기운 써가며 뭐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본인은 우리보다 더 늙었으면서 어디 말끝마다 늙었다고 난린지. 무슨 나이 먹은 게 대수야? 본인은 이제 폐경해서 난자도 안 나올 거 아니냐고. 그 말 웃겨. 야, 우리 말이 틀렸냐? 사람이 나이 먹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야. 그런데 본인 나이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진짜 아니지.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유산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다 미진이가 나이가 많아서 생긴 일이라느니 그런 막말을 하는 게 어른이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자기 아들 결혼까지 시켜서 며느리 얻었으면 어른으로서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맞아. 저게 무슨 어른인가 싶더라고. 그냥 나이만 들었지. 그리고 무슨 귀족? 참, 아유, 걔 뭐 볼 게 있다고 무슨 영국 귀족이 결혼하자고 해. 뭐에 홀렸나? 미진아, 네 옛날 시대 돈이 많아? 글쎄, 없는 건 아닌데 그 여자가 진짜 영국 귀족이라면 아마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라겠지? 내가 집 정리하면서 남편 물건을 택배로 보냈거든. 그랬더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이렇게 포장도 제대로 안 해서 보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망가졌으면 네 아이가 진 그 돈 많은 귀족 여자애한테 새로 사달라고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냥 끊더라. 아니, 젊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꼬셔서 임신부터 시킨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봐도 비디오지. 우리 그때 미진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만났을 때 우리가 물어봤잖아. 정말 미진이 웃음소리에 반해서 청혼한 거냐고. 그랬더니 웃음소리도 좋았는데 미진이가 들고 있는 대기업 로고 서류 봉투도 눈에 띄었다고 뻔뻔하게 말했잖아. 그때 분위기 싸해진 거 나 못 잊는다. 맞아. 완전 속물인 놈이었지. 아, 잘 이혼했어. 그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와 대충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 동생은 너무 놀라서 거실로 나왔고 대체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찾아왔나 보니까 바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 인간들이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언니, 뭐 줄 거 있어? 돌려줘야 할 거 있는 거야? 아, 그런 게 있겠니? 싹 다 정리하고 왔는데. 그리고 벌써 이혼한 지 1년도 더 지났잖아. 이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진아, 제발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엄마랑 나 너무 추워. 하는 말도 정말 진상 그 자체였어요. 낮이었으면 저러든 말든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새벽이라 다른 집에 피해갈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뜸 제 다리를 잡더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 응? 이제 다시는 당신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용서하고 우리 받아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정말 충실한 남편이 될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여보, 제발, 응? 남편은 제발을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맞아? 일단 우리 집에 찾아온 게 맞아? 저를 보러 온 게 맞아요, 어머님? 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그것도 이 새벽에 찾아와서. 두 사람은 예의라는 게 탑재가 안 됐어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항상 네 나이 가지고 시비 건 거 사죄할게. 미진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좀 살려줘. 제발 미진아. 내가 뭐든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내치지 말고 우리 얘기 한 번만 들어줘. 그리고 우리를 꼭 구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119 구급대원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뭐하고 그런 재주는 없어서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사기를 당했어. 그 여자는 사기꾼이었다고.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야? 그 귀족이라는 여자애? 그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걔를 처음 보고 한 번에 알아봤단 말이야? 당신 텔레비전 안 봐?
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재연 배우잖아. 그것도 몰랐어? 언제쯤 알아차릴까 두근두근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인 걸 알아차리는데 1년이나 걸렸다니. 당신 진짜 멍청하고 바보였구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뇌가 아니라 뭐 말미잘 같은 건가? 당신이 그렇게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런데 걔는 대체 당신의 뭘 보고 그렇게 접근한 거야? 사기꾼이라니? 그 귀족이라는 애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엄마. 미리 얘기 안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 보자마자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애라는 걸 알았는데 두 사람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길래 그냥 웃으면서 나왔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해줬냐고 뭐라고 하셨죠? 저는 이들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 뻔하지 뭐. 그런데 당신은 재벌도 아니고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유부남이었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접근했을까? 걔도 멍청이였어.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인가? 그러는 당신은 나랑 결혼했던 당신이야말로 멍청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이혼했잖아. 그리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다. 너 미쳤어? 지금 무릎 꿇고 머리를 초하려도 모자를 파네. 정신 똑바로 차려. 예, 미진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마세요. 소름 돋으니까. 그럼 뭐라고 부를까? 우리 정말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이가 전부 다 훔쳐갔단 말이야. 뭘 훔쳐갔는데요? 저는 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뭐 그렇게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내 남편이 죽으면서 나한테 물려준 돈이 있어. 그건 우리 아들도 몰랐던 돈이야. 그런데 내가 그 줄리한테 눈이 돌아서 그걸 걔한테 맡겼어.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돈으로 사서 쓰고 병원 갈 때 혹시 고향 생각날 때 영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 때 다 그 돈으로 하라고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단다. 통장에 있는 잔액이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데 이거 내가 한 거 맞냐고 말이다. 내가 잠깐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그걸 줄리 계좌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계좌인지를 옮기고 그러고 나가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어. 돈이 생겼는데 이 두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었어. 뭐라고? 그 행위를 한 게 아니야? 하긴 했지.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 애 눈이 초록색이야. 나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눈동자고 줄리는 아주 밝은 갈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거든. 진짜 멍청이 맞네. 내가 이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그 세월이 아깝다. 진짜 두 사람 다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처음엔 줄리가 본인 아버지 눈동자가 초록색이라 그걸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지. 그런데 어느 날 줄리가 자기 친오빠가 영국에서 왔다면서 우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아이가 그 친오빠라는 사람하고 똑 닮은 거야. 뭐 외탁했을 수도 있지. 저는 대체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뭔가 흥미롭고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쌤통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일단 들어줬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줄리의 친오빠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었다고. 뿐만 아니다. 내 돈뿐만 아니라 내가 너 아이 낳으면 주려고 했던 내 다이아 결혼 반지며 경매에서 싼 값에 구입한 크림 등 우리 집에서 돈 되는 것들은
모두 다 훔쳐다가 팔고 사라졌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없어지는 걸 왜 몰랐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본인들이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말들은 나 이렇게 멍청해요.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몰랐어. 부피가 큰 것들은 우리가 영국에서 지낼 집에 미리 보내놓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다 팔아서 현금화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미진아, 우리 이제 너밖에 없다. 제발 우리를 살려줘라. 시어머니야말로 제발이란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제발을 많이 하면 뭐 다 내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 새벽부터 개소리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 팔면 돈이 꽤 될 텐데.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왜 여기 머나먼 여수까지 찾아와서 그러세요? 그게... 이 자식이 사업 확장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사업 말아먹고 집도 말아먹었다. 아주 아들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어. 지긋지긋해. 그러지 말고 미진아. 응? 이 엄마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응? 어떻게 안 되겠니? 제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미진이 엄마는 절합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미진아, 제발 우리 좀 거둬줘라. 네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내가 잠깐 미쳤어서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평생 갚으면서 살게. 응? 그러니까 제발 부디 우리를 가엾게 여겨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나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진짜 열심히 살게.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당신이 하지 말라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아하, 그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릴래?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집에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정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미진아! 나 정말 너 사랑했다! 미진아!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그런 더러운 주둥이에 그딴 말을 올려? 진짜 그냥 얌전히 보내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언니, 참아.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너 같은 쓰레기야말로 소각장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런 쓰레기야. 어머님은 뭐 다를 줄 알아요? 둘 다 돈하고 아기한테 눈 멀어서 그런 인생 살아놓고 왜 나머지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양심도 없는 것들이 진짜. 이번 생을 여기서 마감하고 싶어?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지금 내가 해줄게. 지옥에서 살게 해줄게. 아이고, 참아라 미진아. 응? 언니,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어.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저분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게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있었어요. 저분들이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나요? 가능하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었던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 어쩌다 가끔 들려온 소식들은 뭐 썩 좋은 얘기들은 없었어요. 그거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제가 알 바인가요?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던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과거를 생각하니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감정도 정리할 겸
매일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찾아가 조금씩 글을 썼어요. 처음엔 제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음 근육이 단단해진 건지 이젠 그리 힘겹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는 것도 제가 그때보다 조금은 단단해졌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해드리겠네요. 혹시 이런 결말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까요? 저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계속 저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자가 40이 넘으면 제가 들었던 그 모진 말들을 들어도 되는 건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여자에게 가혹한 걸까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도 많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편견을 제가 직접 깨부숴 보려고요. 저의 새로운 도전 응원해 주실 거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